오늘은 2023년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사는 이 멜번의 분리는 너무 춥습니다. 오늘 미리 양해 말씀 구합니다. 지금 지붕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난리입니다. 위에서 혹시 소리가 섞여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양해 좀 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딜까? 매년 이맘때가 되면 또 이코노미스트에서 삶의 안정성, 보건의료 서비스, 문화 환경, 교육 서비스, 도시 기반 시설 이렇게 부문 정해서 점수를 막 매겨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이 어딘지 이렇게 순위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172개 도시 선정해서 조사하였고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호주의 도시들이 늘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 동안에 이전 순위가 막 뒤죽박죽 되기도 했었는데 올해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이 반영된 순위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록다운 막 연속되고 이랬을 때 멜번 경우는 줄곧 1위 차지하다가 12위로 떨어지기도 했었고 시드니도 13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올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선정된 곳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그리고 두 번째가 덴마크 코펜하겐, 그리고 호주의 멜번이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4위가 시드니, 이렇게 호주의 멜번과 시드니가 3, 4위를 나란히 차지하였습니다. 그 외 순위에 오른 도시를 보니까 캐나다 밴쿠버, 스위스 츄리히, 캐나다 칼거리, 스위스 제네바, 캐나다 토론토, 일본 오사카, 뉴질랜드 오클랜드, 오사카하고 오클랜드가 공동 10위를 마크하였습니다. 호주 도시로는 작년에 32위까지 떨어졌던 퍼스하고 30위까지 떨어졌던 아들레이드가 공동 12위로 다시 올라왔고, 또 27위까지 떨어졌던 브리스번도 16위로 올라왔습니다.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가 1위고 뭐가 10위고 구분이 잘 안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호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멜번이라고 하니까 뭐 기분은 좋다. 스카이트랙스라는 데에서 여기는 또 항공사 순위를 매겨서 발표합니다. 월드 에어라인 어워드라고 해서 발표하는데 올해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1등, 2등 하던 항공사들이 올해 자리를 바꿨습니다. 올해 1위는 싱가포르 에어라인, 2위가 카타르 에어웨이즈, 이렇게 자리가 변경됐습니다. 작년 톱10 밖에 있던, 그러니까 16위 차지했던 캐세이 퍼시픽, 그리고 18위 차지했던 에바 항공이 톱10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톱10을 쓱 보면요, 1위가 싱가포르 에어라인스, 2위가 카타르 에어웨이즈, 3위가 ANA, 올 니폰 에어웨이즈, 4위가 에미레이트, 5위가 재팬 에어라인스, 6위가 터키시 에어라인스, 7위가 에어 프랑스, 캐세이 퍼시픽 에어웨이즈, 에바에, 그리고 대한항공이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항공사보다는 아시아권에 있는 항공사들이 훨씬 순위가 높다는 게 보여집니다. 작년 순위에서 5위를 차지했던 칸타스가 자취를 감춰버렸는데 제가 페이지 이렇게 내려보니까 17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내려가 보니까 아시아나가 28위, 그리고 버진 오스트레일리아가 46위, 렉스가 56위, 제스타가 69위, 제스타 아시아가 77위, 그렇게 보입니다. 제스타하고 제스타 아시아는 100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긴 뭐 퀀타스가 17위면 뭐. 2022년 작년 한 해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이용객의 화물 잃어먹는 그런 뭐 대란이 벌어진 해라고 합니다. 무려 2,600만 건 수화물 파손, 분실, 그리고 배달 지연 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퀀타스가 뭐 지분이 대단하죠, 이거. 그래도 퀀타스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 1등 자리는 계속 지켜나갔습니다. 그거 아시죠? 퀀타스는 인명사고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항공사라는 말도 있지만 어지간한 항공사는 사고가 한 번씩 벌어진다는 거 보면 퀀타스가 이제 사고가 돌아올 순서가 아닌가, 이런 악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쪼록 바라는 것은 퀀타스가 안전한 것도 1등이지만 다른 서비스 퀄리티 모든 면에서 1등을 하는 그런 국적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인력 감원을 실시하면서 호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400명을 감원하게 될 거라 발표했습니다. 이는 호주에 일하고 있는 포드 직원의 22% 정도 되는 건데, 대부분 여기 멜번 옆에 있는 질롱에 근무하고 있는 차량 디자인, 개발부 직원 이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일단 명예퇴직할 사람 먼저 받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가 조치가 있을 텐데, 정식 해고는 올 9월 정도로 지금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포드는 호주 내 1,800명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올 초부터 전기 차량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동시에 독일, 영국 해서 뭐 유럽에서 3, 4천 명 정도 직원을 앞으로 3년 동안 해고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비난 뭐 의식을 했는지 호주는 어쨌든 레인저, 에베레스트, 차 크고 막 멋있죠. 그 세계 중심, 그 개발의 세계 중심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으로 바뀌면서 뭐 자동차 업계는 뭐 완전히 다 바뀌는 거죠. 이럴 때 모국에 있는 뭐 현대나 기아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좀 타이밍 잘 잡아서 기회를 좀 좋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델레이드 한 정육점에 어제 아침에 오픈 준비하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손님 한 분이 꽝 하고 들어왔습니다. 동그랗게 생겨서 시커멓게 해서 굴러 들어왔는데, 이 손님이 들어오면서 앞문을 그냥 박살을 냈고, 얼마 전에 진열장도 이래 장만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영업은 당연히 못했고, 어제 요 동글탱이 요게 트럭 바퀴였어요. 요 바퀴를 잃은 트럭은 30m나 더 가서 이제 결국 멈췄다고 합니다. 큰 트레일러였다고 하는데,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또 바로 앞에 횡단보도도 있었고 아침 시간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정육점 입장에서는 손실을 한 12,000불 정도 지금 본 것으로 보인답니다. CCTV 영상 이렇게 봤는데 카운터 뒤편에 바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퀴가 튀어서 글로 들어갔다거나 하면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만약 우리 동네였으면 내가 오늘이라도 가서 고기 이만큼 사가지고 시큰 주말 동안 먹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녁 파워볼 100밀리언 100만불 1000만불 얼마야? 1억불. 자, 오늘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분명히 무언가는 딸 겁니다. 장담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